5월 18일 어제 투어식으로 예약한 카스베기행 미니버스를 타고 카스베기로 왔다. 버스를 타기 전에 티빌리시 여행에서 놓쳤던 폭포를 보고 일찍 차에 올랐다. 호수, 흑백강, 아나누리 요새를 보고 내가 가장 보고 싶었던 러시아 조지아 친선탑을 갔다. 친선탑도 좋지만 그 전망은 진짜 숨이 막힌다. TV에서나 봤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설상과의 조화, 어마어마한 크기와 투박하면서도 자연의 터줏대감의 강력한 아름다움이 압도적이었다. 카즈베기에서 사메바 교회를 갔다. 교회까지 가는 교통비가 비쌌다. 그때는 몰랐지만 원래는 15라리인데 투어계 간테는 20라리 받았다. 카즈베기에서 내려서 호스텔로 갔다. 호스트가 주타 트레킹을 위해 교통편을 제공한다면서 비용을 말하는데 조금 느낌이 안 좋아 거절했다. 호스트와 옆방에 머물렀던 독일 커플이 밤늦게까지 떠들기에 내가 한마디 했다. 그래서 이번 호스트랑 처음부터 약간 어긋났는데 별 걱정은 안 되었다. 여기는 예르반처럼 7배 이상 가격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장기간 손님을 놓치면 이쪽이 손해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아기 생겨서 전처럼 당하지도 않을 것이며 조지아에서는 한국 대사관이 있다. 5월 19일 오늘 주타 트레킹을 했다. 내일 날씨가 안 좋다길래 피곤해도 오늘 해야 했다. 아침에 광장에 나가보니 많은 아저씨들이 택시업을 하시는데 왕복이 100라리에서 시작됐다. 어제 우리 집 호스트는 우리에게 140을 불렀다. 우리를 호구로 봤나 보다. 값도 조사 안 하고 덥석 물을 줄 알았나 보다. 한 할아버지랑 흥정해서 80으로 정했다. 한 50년도 더 된 낡은 차에 할아버지지만 무슨 상관인가. 왕복 교통만 제공하는데 오히려 더 좋았다. 앞으로 이런 차를 또 언제 타볼 것인가. 비포장 도로를 한 20분 갔나? 옆에는 광물이 콸콸 흐르고 할아버지는 절벽을 타고 오르는데 옆으로 내려 보이는 장관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주타 마을에 도착했다. 이따 5시에 우리를 데리러 오기로 하고 할아버지는 가셨다. 이제 트레킹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간 가파른 자갈길이다. 난 남편이 짜증낼까봐 조금 걱정이 되었다. 그러다 평지가 나오고 전망이 펼쳐지자 남편은 말이 없어졌다. 좋다는 뜻이다. 사실 조지아로 온 후로 남편이 전에 들었던 산 스위스란 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실망해서 이번 트레킹에 많은 기대를 안 했었던 것이다. 피프트 시즌이란 산장에 도착했을 때 한 70대 한국 남성 3명을 만났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일찍 시작했고 교통비를 90으로 했단다. 딱 트레킹할 복장으로 가볍게 오신 것을 보고 마음에 들었다. 아, 이분들은 여행할 줄 아시는 분이구나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와 잠깐 농담을 하고 그분들은 먼저 출발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개와 오리와 놀면서 한참을 쉬었다. 그리고 다시 걷는 내내 남편은 행복해했다. 이곳이야말로 작은 스위스라고. 조지아를 작은 스위스라 한 사람들 말이 완벽하게 맞다면서 감탄을 했다. 호수 가까이 왔을 때 앞에 갔던 3명의 한국분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적으로 너무 보기 좋았다. 여행은 저렇게 해야지. 즐겨야 할 곳에서 어떻게 즐기는 줄 아는 모습. 그렇게 아름다운 설산을 보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이것이 주타를 즐기는 방법인데 한국분들 중에 저런 분들이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뭐랄까, 내 형제가 인생을 알차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다. 우리도 그곳에서 사과를 먹고 잠시 햇살을 즐겼다. 옆에 있는 프랑스 여인들과 수다도 잠깐 했다. 여행 중에 프랑스인들을 많이 만났다고. 프랑스인들은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대하는 것 같아. 우리는 프랑스인들을 좋아한다고 하니 그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더니 우리 보고 좋은 프랑스인들만 만난 것이라 한다. 전에도 느꼈지만 프랑스인들은 자신의 나라나 문화에 참 냉소적이다. 하산을 하는데 계곡에서 고생하는 한국 남매를 보았다. 우리는 왜 멀쩡한 길을 놓고 엄한 곳에서 고생하냐고 놀렸다. 한 20대 후반 같은데 그들은 참 여행을 못한다. 우선은 너무 늦게 출발했다. 특히 누나는 트레킹할 복장도 체력도 안 되었다. 내려오면서 뒤돌아보니 그들이 땅만 보고 허둥지둥 걸으며 길을 못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니 참 답답하다. 주타 트레킹을 위해 여기까지 왔을 텐데 시간상 분명히 호수까지는 못 갈 것이고 커피 한 잔 여유도 못 즐길 텐데 이런 아름다움을 어찌 감상할 수 있겠나 싶다. 내려오면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청년들과 수다 떨면서 내려왔다. 다들 건전하고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따돌리지도 않았다. 우리에게 시내까지 같이 가자고 했었다. 물론 그들과 같이 가면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 지금쯤 다시 절벽을 타고 올 우리 택시 할아버지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그분은 그 돈을 벌기 위해 그 먼 길을 올 텐데. 결국 그 할아버지를 기다려 다시 시내로 왔다. 집에 오는 길에 갓 구운 빵을 사서 집에 와서 주스랑 허겁지겁 먹었다. 너무 뿌듯한 하루였다. 남편은 가슴에 카스백이 설산이 담긴 것 같다며 설산에서 뿌려지는 옅은 눈 회오리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